자, 이 정권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그런데 공포의 한마디로 뒤끝 수사처다,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수처를 이 정권이 문갈이 임기 전에 굳이 만들어서 퇴임하려는 이유는 공수처의 처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 공수처 수사관 등을 이 정권이 특혜를 준 사람들을 다 꽂아놓고, 그래서 공수처의 검사나 수사관이나 공수처장 등으로 갈 수 있는 자격 요건 숫자도 늘렸지요. 또 이들의 정치적 행위 제한 이런 것들도 또 완화했지요. 그래서 공수처 부분을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맞는 사람들로 채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이렇게 공수처에 집착하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야당이 자꾸 비토 놓는다면서 끝났다고 선언하고 법 개정을 해가지고 공수처장의 임명 요건을 야당의 합의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임명하겠다고 공갈을 치다가 또 추천위원회를 슬그머니 재개하면서 시간 끌지 말고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해주라고, 또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재개해서 또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든 자기들이 내정한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당은 여당이 요식적으로 회의를 재개했고 결국 밀어붙일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참가해서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내지는 야당의 참여하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고 이참에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지금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그야말로 투쟁으로 돌입하겠다, 독재 게시타프 기구다라고 선언해버리고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들어보면 작년에도 반대한다면서 나경원이가 노영민을 만나서 임기 끝나고 해라고 하니까 임기 6개월 전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야당하고 합의해서 처장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수처를 가지고 패스트트랙 통과시키고 무슨 결사 투쟁할 것처럼 하다가 또 통과되고 나니까 허지부지 했지만은 뒤로는 실제로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공수처의 내용을 가지고 딜을 치려고 끊임없이 이 야당 놈들이 시도했다라는 아주 괘씸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 수사 대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 판사들 3228명, 검사들 2397명, 이렇게 합치면 이것만 해도 5600명이요. 전체 7300명이 대상인데 판검사가 56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의 주된 대상은 판검사예요. 거기다가 국회의원, 국회의장 합치면 300, 그러면 5900명이 판검사와 국회의원이에요.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 112명, 그러면 경찰까지 합치면 이제 6,050명 정도가 판검사, 경찰, 고위직, 국회의원.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되는 게 군인 장성 420명, 국정원 상급 이상, 중앙행정부처 장차관, 헌법재판소 재판소장 및 재판관 9명, 총리 및 총리실 정무직 2명, 중앙선관위 3명, 대통령 비서실 176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수처가 출범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야말로 판검사, 경찰 같은 수사와 관계되는 부서를 다 장악하고 국정원을 장악하겠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봐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나 선관위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300명만 대상이기 때문에 황장수 같은 사람은 안전하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어떤 검사가 문제가 있어서 공수처가 약점을 잡았다 칩시다.
그래가 검사가 불려갑니다. 자, 너 지금 뭐 뉴스 브리핑 하는 사람 중에 황장수라고 있는데 쟤 문제가 많아. 네가 책임지고 좀 걸 수 있어? 검사는 지가 죽어야 되냐? 안 그러면 공수처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그러면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판검사나 경찰 고위 간부를 통제해서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정권의 눈밖에 난 윤석열 부부 장모가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7명 중에서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택하면 이제 임명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야당을 꼬드겨서 만드는 부분에 극렬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7명 중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6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추천을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해놨잖아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2명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5명이 찬성하면 자기들 쪽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대법원이요,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9월 말쯤에요. 대법원도 공수처가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판사들을 뒤통수를 딱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판사들을 비리를 찾으려고 하는 조직이니까 기분이 매우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 공수처와 관련된 몇몇 조항에 대해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의 범죄 척기를 위한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공수처 수사관을 현행의 40명인데 이걸 5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검찰청에서 파견한 수사관을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단서를 삭제를 지금 한 부분에 대해 여건이요,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수처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견제 장치도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대검이나 경찰청 등 관계 수사 기능보다 위에 있는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이 적정한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관계기관들끼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고 예외를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면 바로 통보해 줘야 된다, 공수처에. 그리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넘겨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법원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경의 상위 기구가 아니고 공수처의 조직이나 권한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가 있다면 공수처는 게시타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건이 뭐라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국민들을 공포에 두어서 그야말로 이 고위공직자, 판검사, 경찰 등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 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상권 분립의 원칙이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기구라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상권 분립이라는 게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서로의 영역을 넘나 보지 못하게 하면서 민주주의가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게 하는 그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대통령 밑에 공수처라는 쇠파트를 두고 매일 그냥 여기저기 어르렁거리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금 독점해온 기소를 공수처도 기소함으로써 이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도 지금 무너뜨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경찰도 수사를 알아서 착수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수사를 진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종결권도 경찰이 갖도록 해버림으로써 이제 경찰이 그야말로 정권의 말 잘 듣는 기구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의도도 이 공수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단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경찰 조직의 힘을 키워주는 듯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국가를 독재자가 통치하는 부분에서 그야말로 공수처가 상위 게시타포 기관이 되고 경찰 조직은 하위 그 게시타포의 수발 조직이 되고 검찰은 힘이 빠져버린 무기력한 조직으로 처박아 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자고우면하지 않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이제 공수처가 뜨게 되면 독재가 완성이 되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도 공수처가 뭐 비리 많은 고위공직자를 조사하는 곳이냐 생각을 하는데, 공수처가 문가리의 앞잡이들로 구성이 될 건데 처장부터 문을 조사하겠습니까? 수사 대상이지만 지금 특별감찰관도 문가리가 임명 안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그거는 특별감찰관도 임명해 놓으면 나 주변을 수사하고 다니고 그럴까봐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 똘마니 조직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비리는 덮고 이 권력의 비리는 다 덮어버리고 공직자 사법기구들을 다 조사해서 가지고 놀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가 독재입니까? 이쯤 되면 그야말로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한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라고 선언해야 될 건데 지금 이렇게 고요해서 되겠느냐. 야당이요, 공수처를 통과시켜버리면 야당이 의원직 총사퇴를 하고 그리 투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재가 진행될 때 그 독재의 수발 노릇을 하는 야당이 있기에, 또 이걸 알면서도 침묵한 국민이 있기에 독재가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